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입니다. 전인식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쉬는 날인데 이 방송은 어제 새벽에 미리 녹화를 했던 것입니다. 한동훈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구속 취소 나도 한 번도 못 본 절차다. 오늘 윤석열 정권이 이 지금 이런 것은 누구의 난일까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이게 윤석열이 난이라기보다 누구의 난이라고 불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나라 사회를 정치 과잉으로 몰아넣어 주말이면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두 시위에 나서도록 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은 어떻게 벌어진 것입니까? 저는 이 사태를 외부 방송에서 오동훈의 난이자 한동훈의 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재명과 민주당의 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오동훈의 난이자 한동훈의 난이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법을 공부했고 오동훈은 판사로 그리고 또 한 명 한동훈은 검사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로 있었던 오동훈은 공수처장이 되었는데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에게 칼을 내밀었습니다. 문제는 그 오동훈에게 윤석열을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수처에는 직권남용을 수사할 권한이 있고 내란죄는 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합의 25부 지규현 부장판사가 아주 적시를 했다시피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 단초를 발견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동훈이 공명심 때문인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윤석열에 대한 적이 때문인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내란죄 수괴로 엮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부터 그 역시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럼 계엄 선포 불과 1시간도 안 되어서 이번 비상계엄은 위법 계엄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이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 민주주의자로서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상찬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위법적인 계엄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정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이 그런 정의를 내린 것은 그가 사전에 이 비상계엄 선포를 예측을 했고 이 기회를 모반의 기회로 삼기로 미리 작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두 번째 담화를 발표했을 때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는 아주 경천동지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말싸움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언제 내란을 했느냐, 내가 언제 계엄을 선포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죠. 민주당과 이재명이 내건 내란죄 프레임에 한동훈이 동조를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만약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결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했겠죠. 내가 이번 사태를 두고 오동훈이 난이자 한동훈이 난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어떻든 그 한동훈이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11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44년 만에 계엄을 선포했고 다른 한쪽은 30번의 줄 탄핵을 시도했다. 자, 이 편이 우선 아주 재밌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하나는 줄 탄핵, 29번에 이르는 줄 탄핵. 이걸 어떻게 같은 반열에 놓고 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안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것이 44년 만에 벌어졌던 440년 만에 벌어졌던 간에 그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학 교과서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탄핵 역시 국회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탄핵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이 되고 취임 한 달이 안 되어서 탄핵이 되고
그리고 그 탄핵 소추가 모두 기각이 되고 있다면 그 탄핵은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동훈이 말입니다. 제도적 절차가 이미 무너진 상황이라 지도자 한 사람만 바뀐다 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고 보니 한동훈은 절묘하게 이재명과 윤석열을 모두 반민주주의자로 몰아간 셈입니다.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윤 대통령 임기 중에 29번 탄핵을 발의했던 이재명이나 모두 다 반민주주의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동훈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또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한 결과다. 법률가인 나조차 한 번도 못 본 절차다. 하긴 저도 구속 취소 절차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앞으로 다른 국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김광일 유튜브에 나가 이 말은 곧 윤 대통령이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는 뉘앙스의 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역시 불법 구속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를 하면서 구속 취소는 아직 한 건도 처리를 해본 바가 없지만 실제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음 본다는 제도를 두고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면 그건 다분히 윤 대통령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 되고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은 그런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결코 석방될 수 없는 중죄인이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내리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는 한동훈이 결코 실언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 윤석열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적개심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오동훈이 청구한 구속영장, 그 불법영장으로 구속이 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심을 이렇게 쉽게 드러냈습니다. 한동훈은 왜 이렇게 자신의 본심을 감추지 못한 것일까요?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서 한동훈은 야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행진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 언론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42년 만에 계엄 선포든 30번의 탄핵 시도든 법에 있으면 뭐든 하겠다는 식의 무절제 시대에서 선수만 교체가 된다면 더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다. 한동훈은 나름대로 개헌안도 설명을 했습니다. 개헌안에 담길 내용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그 의석수만큼 상원 의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을 하되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2028년까지 3년만 하고 중임은 포기하는 것. 이걸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차기 주자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인지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세계의 블록화에 주목해야 한다. AI 경쟁 시대에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이 갈 것인지 미국, 일본과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인지 답은 명확하다. 결국 한동훈은 그나마 양심은 있었든지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점을 한미일 공조에서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점 중에 하나는 한미일 블록에 제대로 편입을 했다는 것이다. 그 뒤에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민주당은 북중러,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특히 중국의 친화적인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체제는 물론 경제도 블록화된 국제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한동훈은 트럼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말했습니다. 카드가 없다는 면박을 들은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우리는 미국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조선 기술과 디지털 역량 등이다. 글쎄요, 트럼프가 이 조선을 말하니까 그게 조선 기술이 과연 미국에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까? 북한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대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서 지금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잠수함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미국이 우리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동훈이 말입니다. 우리 카드를 분명히 하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 성향을 활용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편 한동훈은 10일 라디오에 나가서 석방된 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앵커의 질문에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도 했습니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고 같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는 말에는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검사 정치라고 폄하할 때 제일 나쁜 것으로 상명하복과 줄 세우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반대가 아니냐. 이 말도 참 재밌는 말입니다. 자신은 윤석열에 대해서 상명하복 줄 세우기에 거역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동훈이 말입니다. 검사 조직 상명하복 문화인 까라면 까라고 했다면 제가 계엄을 막았겠나. 그러니까 본인이 상명하복에 거역을 하면서 본인이 계엄을 막았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종섭 황상무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 명태균 문제에 대해 자신이 직언을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한편 이재명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중도 보수를 하고 싶으면 와서 토론해야 한다.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최근 민주당을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을 한 이재명의 대권 행보를 비판한 것입니다. 한동훈도 자신을 중도 보수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동훈은 기자들이 이재명에게 토론을 신청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늘 많은 토론을 신청해 왔는데 그분들은 제가 하자고 그러면 안 하시더라. 금투세도 그랬다. 한동훈은 다시 이재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 사람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고 이분이 만들 세상에 대한 불안감과 그걸 막아야겠다는 애국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참 이걸 한동훈이 나르시즘이라고 해야 합니까? 제가 이틀 전에 김광일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이 있죠. 지식인의 종말이라는 네지스 더블의 책에 관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다시 지식인의 종말에 그 지식인 대신에 정치인을 넣어도 되고 여러 필요한 사람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지식인의 종말 생각이 또 떠오르는군요. 과연 국민들은 한동훈에게 이재명을 막는 짐을 지우려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대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선수 교체만 하면 이 나라는 더욱더 잔인한 싸움의 전장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새 시대를 열 희생자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8.7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말씀드려 왔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중요한 임무를 맡을 사람의 희생이라는 점입니다. 그 자신이 그 희생을 치르겠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동훈은 이른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3년 후에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임기 2년 손해를 보겠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에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동훈이 임기 단축 플랜을 보이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1일에도 한동훈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SBS 방송에 나가 한 말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시종을 맞춰야 한다. 처음과 끝을 맞춰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다음 총선까지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87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범죄에서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5년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3년으로 절대 까치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3년을 약속한 반대편이 된다면 이재명도 동의를 할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한동훈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한동훈은 이재명, 이준석과 함께 반대가 아주 많은 정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이준석에게서처럼 젊음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은 이처럼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오묘해서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저는 중국 사람이 흔히 의리를 중시하고 일본인은 염치를 중시하며 우리는 체면을 중시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염치와 의리를 아주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북무유신. 무릇 친구 간에는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유교의 오륜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화려한 언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미 그걸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